반갑습니다. 쫑쌤입니다. 오늘은 2021학년도 홍익대학교 5호 문제 풀이 시작하겠습니다. 자, 문제 시작합니다. 여기 내용은 여러분이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문제로 갑니다. 자, 전체 N마리 중에서 25마리를 잡죠. 그런데 표식한 다람쥐 중에서 3마리를 잡으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0C3이 될 거고, 나머지는 N-20 표식이 안 된 애들 중에서만 22마리 합해서 25마리가 되어야 하죠.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그러면 이게 FN이다. 이렇게 하면 그냥 답이 끝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갈게요. 자, 2번은 이렇게 이제 만든 FN에 대해서 요걸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자, 그럼 그대로 FN 플러스 1은 여기다가 그대로 플러스 1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저 녀석 그대로 써보겠습니다. NC25 20C3 곱하기 N-20 C22 분자는 여기다 N 플러스 1 추가했으니까 N 플러스 1 C25 분자의 분자는 20C3 N 빼기 19 C22죠? 맞게 됐나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 얘기는 요거 이제 정리만 하겠습니다. 정리하는 과정에서 뭐 약분할 건 약분해 버릴게요. 자, 지금부터 있죠? 이런 거 공식 하나 보죠. NCR 공식은 일단 분자의 N팩, R팩을 곱하고, 그러니까 얘네가 1이 가고 얘가 1이 가는 거 하나 있고 N-R팩만 추가됩니다. 이렇게 계산을 이제 여기서도 이어서 할게요. 자, 그렇다면 얘는 분모는 그대로 N팩 25팩 N-25팩 그죠? 그리고 분자의 분자는 얘는 약분되어 버렸으니까 N-20팩 그 다음 22팩 여기서 요걸 뺀 N-42팩 자, 요렇게 자, 분자의 전체 모양은 N 더하기 1팩 여기 25팩토리얼 여기서 이걸 뺀 N 플러스 1에서 25를 빼니까 24인가요? 24 팩토리얼 분자의 분자는 N-19 팩토리얼 그 다음 22 팩토리얼 여기서 이걸 뺀 N-41 팩토리얼 이렇게 분수가 완전 켜켜이 쌓였습니다. 아, 복잡하네요. 자, 이걸 정리해야겠어요. 자, 숫자들은 이렇게 날아가니까 날아가기로 하고, 자, 분자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분자를 정리하면, 요게 분모니까 n-41 팩토리얼, n 플러스 1 팩토리얼, n-19 팩토리얼, n-24 팩토리얼. 자, 분자 정리했고요. 분모는 요게 분모의 분모죠. n 팩토리얼 n-42 팩토리얼 n-20 팩토리얼 n-25 팩토리얼 이제 한번 정리했습니다. 좀 다시 정리 한번 더 할게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요게 분모가 되고 얘가 분자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요거랑 요게 약분이 될 텐데 얘는 N-24가 가장 큰 수고 얘는 N-25가 가장 큰 수니까 얘가 얘보다 더 1 크죠. 이 녀석이. 그래서 소거되면 요 녀석만 살아남는 거예요. 팩토리얼은 소거되고 마치 7팩이 있고 6팩이 있으면 나눠져서 7이 남는 거랑 똑같은 현상이죠. 자, 그렇게 계산을 얘랑 나누고 요거랑 나누고 얘랑 계산하고 얘랑 계산을 하면 그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다 알아서 사라지고 남는 것만 정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정리하면 N-41 N 더하기 1 N-19 N 빼기 24가 남죠. 마저 계산을 해보면 N제곱 빼기 40N 빼기 41 N제곱 빼기 43N 더하기 456이 정리되고 남은 식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2번도 마쳤고, 그 다음 3번. 자, 3번은 요걸 만족하는 거라고 했는데, 이거 이유로 설명하고 싶긴 한데, 이게 인터넷상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거 FN분의 FN 플러스 1이었죠?
근데 이 녀석들은 전부 다 값이 자연수니까 요렇게 1 하면 그대로 올라가면 되는 거죠. 양수니까. 그러면 n제곱 빼기 40, 43, n 더하기 456은 n제곱 빼기 40n 빼기 41이고 날라갈 거 날라가고 얘가 1이 넘어갈까요? 3n 이쪽은 더하니까 497이죠. n은 3분의 497을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n은 나눠주면 165.6이에요. n은 자연수니까 n은 165까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렇지만 n은 아까 처음에 다람쥐는 42마리 이상임을 알 수 있다. 그건 저기 있는 문제 조건에도 있고 여기 보시면 요게 살아있으려면 이게 뭐 마이너스 1팩 이런 건 세상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0보다 같거나 커야 돼요. 그래서 42라는 값을 여기에 더 붙여주면 답이 되겠다. 그러면 이 결과를 이용해서 이제 4번은 어떻게 푸냐면 여기 모양 잘 봐두세요. 자, 이렇게 모양을 잘 봐두면 n이 165까지 들어간다. n이 165까지 들어간다. 이 말은 뭐냐면 4번으로 가셔서 4번이 여기 있습니다. 자, n이 165까지만 된다는 얘기는 fn분의 fn 플러스 1이 1보다 큰데 여기다가 165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1 넣어보세요. 1 넣으면 f1분의 f2가 1보다 크다는 말이고 얘는 f2가 f1보다 크다는 말인 거죠. 자, 2 넣어보면 f2가 f3보다 작다. 그러면 f3이 f2보다 크다. 위에까지 결합하면 f1보다 크다니까 점점 하나씩 큰 숫자를 넣을수록 값이 커져간다는 거죠. 그런데 얘가 이렇게 계속 커져갈 수 있는데 얼마까지 가능하냐면 165를 넣는 것까지 가능하대요. 여기에 165를 넣으면 여기에 부등식은 이대로 계속 커져가서 165를 넣은 것보다는 f에 166을 넣은 게 더 크니까 점점 커져간다는 거죠. 그쵸? 그리고는 166을 넣으면 이 식이 안 맞대요. 요게 안 맞다는 건 위탕이 fn 플러스 1의 fn보다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 말은 얘가 제일 쭉 커져가고 이 다음부터는 이 부등호가 성립하지 않는다니까 얘보다는 같거나 작은 항이 되는 거죠. 그래서 f의 167번째 항 정도는 얘랑 같거나 큰지를 계산해 봐야 돼요. 아까 처음에 1번에서 fn 구했잖아요. 여기다 넣고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이 두 개가 같은 게 연대 문제고요. 지금은 166번째 항이 제일 큰가요? 한번 저도 확인해 볼까요? 아까 부등식이 이거였잖아요. n 빼기 43n 더하기 456은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됐었고요. 소거하고요. 여기다가 166을 넣으면 과연 이 부등호가 성립할까를 봐야 돼요. 근데 성립하지 않네요. 그래서 답은 166이다. 즉 최대가 되는 자연수는 166이다. 자, 여기 한 말씀 더 드리자면 얘는 수열이나 경우의 수의 최대항 또는 최소항,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에요. 이거 연대 문제에서도 나왔고 시립대 문제에서도 나왔습니다. 자, 연대 문제, 시립대 문제에서 확인 한번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1번 마치고 2번으로 가죠. 자, 문제 2번은 함수의 그래프하고 뭐 롤의 정리 같은 걸 막 물어봤습니다. 그럼 문제로 갈까요? 자, A0는 여러분 A0는 이 함수의 상수항이죠. 그래서 y절편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여기 문제 1번이요. 사실 막 말로 써야 되기 때문에 저한테도 좀 까다로웠어요. 근데 느낌만 먼저 보세요. 어떤 함수가 y절편이 양수예요. 그리고 그는 양의 실근만 물어봤죠. 그렇다면 이 함수는 n번째 항이 양수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야 되죠. 그러니까 결국은 x축을 이렇게 실근을 하나 가지면 올라가든지 아니면 만약에 실근을 갖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 보세요.
내려갈 때 한 번, 올라갈 때 한 번, 내려갈 때 한 번, 올라갈 때 한 번이고 언젠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사실 짝수계일 수밖에 없어요. 그냥 직관적인 느낌으로. 다만 제시문처럼 표를 이용하여 설명하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도 표를 이용해서 설명해 주면 되는 거예요. 적당히 말을 잘 붙여서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얘 양의 실근의 개수가 K0라면 양의 실근을 X1, X2, X3, 띵띵띵띵 X의 K0라고 하면 그대로 위에 있는 표처럼 표를 만들겠습니다. X1, X2, X3 이 순서대로 이렇게 순서가 이루어질 거라는 얘기 해주시고 X에 K0가 있으면 얘가 마지막 실근인 거죠. 그렇다면 fx는 요때 x가 0일 때 양수죠. 그리고 요때 요 사이에서 음수죠. 그럼 여기 실근 하나 있을 거고 위에 있는 것처럼 여기 실근이 하나 있죠. 여기 0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0 이렇게 있으니까 이 K0 이상에서는 플러스잖아요. 그러면 교차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한 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한 개, 또 플러스 마이너스 거듭할 거니까 그는 항상 짝수계만 생기는 거죠. 해볼까요?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면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생기잖아요. 이거 설명하기가 좀 어려워요, 사실. 근데 어렵고 곤란한 걸 설명 잘하는 게 논술의 능력이고요. 이런 문제를 여러분이 맞닥뜨렸을 때 이거 설명하기 너무 어렵다. 그치만 합격하려면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 A0가 0보다 작다는 건 상수항이자 Y절편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그림으로 그리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그냥 이렇게 올라갈 수 있죠? 이 문제는 극점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럼 실근 한 개죠.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오르락 내려가면 한 개, 두 개, 세 개죠. 그래서 얘랑 똑같이 설명을 해 주시는데 x가 x0, x1, x2 이렇게 해서 xk0까지 있으면 여기 fx가 0일 때 음수부터 시작하죠. 양수. 음수에서 양수로 갈 때 하나, 또 양수에서 음수로 갈 때 하나, 이렇게 근이 생기니까 홀수계가 생긴다. 이 표를 만들어주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말씀해 주시면 득점할 수 있습니다. 문제 자체가 엄청 어려운 거예요. 홍대 오려면 그 정도 고생해야 된다는 뜻이 들어있는 듯 합니다. 자, 그 다음 2번은 롤의 정리. 여러분이 롤의 정리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롤의 정리는 문제상에 일단 다 있고요. 그 느낌으로 설명을 하자면 어떤 양 끝이 같은 높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요 기울기랑 얘가 A고 얘가 B라면 이 기울기랑 같은 기울기를 갖는 점이 요 점이 C가 A,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있다. 하나만 있을까요? 혹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A, B랑 같은 높이를 갖는 게 여기도 얘도 C고 쟤도 C고 쟤도 C니까 문제에서는 그 원리 이 정리에서는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말을 한 거죠.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한 개 이상 있다 뭐 이런 뜻인 거죠. 이해 가셨습니까? 그렇다면 자, 저 문제상에서 보시면 함수가요. x축하고 실근을 어떻게 갖냐면 그래프가 뭐 어떻게든 꼬불꼬불 하겠죠. 뭐 어떻게든 꼬불꼬불 하다 뭐 이런 식으로 막 있을 건데 요게 개수가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숫자가 아니에요. x1, x2, x3, x4 요렇게 해서 마지막 근이 xk예요. 그러면 x1과 2 사이에 근이 최소한 한 개 있는 거죠. 2와 수 사이에 근이 한 개도 되지만 두 개도 될 수 있지만 적어도 한 개 있는 거죠. 그러면 x1부터 xk까지 사이에는 근이 k개 있고 그 근과 근 사이의 구간은 k-1개가 있겠죠. 여기 표현을 제가 잘못했네요. 근이 k0개 있겠고 구간은 k0-1개가 있겠죠. 그 모든 구간들은 적어도 하나의 근을 갖는 거죠. F'이 0되는. F'이 0되는 근의 개수를 K0라고, K1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근은 적어도 K0-1개를 가지니까 이렇게 성립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이 사이에는 근들이 무조건 최소 하나씩 있다. 그래서 근의 개수는 k-1개보다는 k0-1개보다는 같거나 크다. k0는 fx의 실근이었고요. k1은 f'x의 실근이었어요. 자, 표현이 제가 정확함이 부족했습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자, 3번은 앞에 문제 2의 1에서 이랬습니다. A0가 양수면 K0가 짝수였고 A0가 음수면 K0의 개수가 홀수였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3번에서는 A0랑 A1의 부호가 같다고 했으니까 첫 번째 가정해 봅시다. A0가 양수고 A1이 양수면 A0가 양수면 K0가 짝수겠죠. 근데 A1이 양수면 A1은 F'X의 상수예요. F'X의 상수항. 그러니까 A0가 fx의 상수항일 때 K0가 짝수인 것처럼 A1은 F'X의 상수항이니까 K1이 짝수가 되겠죠. 이런 얘기가 성립합니다. 바로 앞에 2번에서는 K0는 K1 더하기 1인데 자, K0랑 K1이 짝수라고 생각을 해봐요. 뭐 이런 식이 성립하겠네요. K0는 4고 제가 K1이 만약에 6 더하기 1이면 이거 빼도 되지 않아요? 어차피 짝수의 세계니까. 맞아요? 여기 4일 때도 빼도 되죠? 그렇죠? 그래서 둘 다 짝수라면 K0는 K1에서 1을 빼도 상관없다. 짝수와 짝수 사이에 걸쳐있는 1을 빼도 상관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3번의 얘기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했네요. 2번. A0는 0보다 작고 A1도 0보다 작으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K0가 홀수계라고 했고, A0가 fx의 상수항인 것처럼 A1은 f'의 상수항이죠. 이 위랑 생각의 방법이 똑같습니다. 그럼 K1도 홀수죠. 그럼 다시 문항 2에서 K0는 K1 플러스 1인데 아까 얘가 그랬던 것처럼 1 빼도 문제에 상관은 없어요. 그쵸? 이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시면 좋아하겠죠? 자, 그 다음 4-2번으로 갑니다. 자, 문제 1에 대해서 A0, A1, A2가 부호가 모두 같다고 했습니다. 그럼 다시 1번. A0도 양수, A1도 양수, A2도 양수. A0는 fx의 상수항이죠. f의 상수항. A1은 f'의 상수항이죠. 이 A2가 f의 2'의 상수항이에요. 이 빼도 부호는 뭐 상관없겠죠? 그러면 셋 다 양수면 K0가 K1보다 작겠죠. 바로 앞문항에 의해서. 그리고 K1이 K2보다 작거나 같겠죠. 그렇다면 이거 그대로 합해보면 K0가 K2보다 작거나 같다가 성립할 거고요.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A0가 0보다 작고 A1이 0보다 작고 A2도 0보다 작으면 앞에 문항들을 가지고 푸는 거예요. 자, 그러면 K0가 K1보다 작았고 K1이 K2보다 작겠죠. 여러분, F와 F'의 관계로 만들어진 걸 그대로 프라임과 2'의 관계에서도 이용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K0는 K2보다 같거나 작다. 이렇게 답이 결정됐습니다. 경우들을 빠짐없이 말해줘야 돼요. 자, 그 다음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요, 사실 문제 2번의 문제는 5번을 풀기 위해서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과정들을 그대로 문제에서 이거 생각해봐, 이거 생각해봐, 이거 생각해봐 하면서 이끌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만 많지 사실은 다른 대학에 문항 2에 뭐 딸려있는 소문항 2개, 3개 정도밖에 안 돼요. 자, 그렇다면 5번 봅시다. 자, 5번은 여기 A0, A1, A2가 다 음수예요. A0도 음수고 A1도 음수고 A2도 음수죠. 그렇다면요. F의 2'X는 플라임부터 해봐야 되는데 그냥 했다 쳐요.
12x 제곱 더하기 6 곱하기 2718x 빼기 2 곱하기 2818이랍니다. 이 녀석이 0 되는 근을 몇 개 갖는지 따져보세요. F2'의 0은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2차 함수인데 음수 F, Y절편이 음수니까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럼 양의 실 그냥 하나죠. 그래서 K2가 한 개예요. 근데 앞서서 여기 위에 있네요. 여기서 보면 K0는 1보다 작거나 같은데 얘가 여기 A0가 음수인 바람에 K0는 얘가 홀수예요. 홀수. 근데 1보다 작거나 같은 홀수는 1밖에 없죠. 그래서 fx는 0에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의 개수는 1개다. 이렇게 지금 제 말을 잘 포장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제 3번으로 가죠. 자, 문제 3번 시작하기 전에 몇 가지 좀 알아두고 가죠. 정N각형에서요. 정N각형의 내각의 합은 n-2파이다. 그래서 한 내각은 n분의 n-2파이다. 정N각형의 외각의 합은 항상 2파이예요. 그래서 한 외각은 n분의 2파이다. 그리고 정N각형의 변변을 이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었을 때, 여기다 그어볼까요? 이렇게 이었을 때, 한 중심각은 n분의 2파이다. 이렇게 생각들을 가지고 이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N각형에 여기가 PI가 있고요. P뭐에서 PJ가 이렇게 있답니다. 어쩌면요, 얘가 반바퀴를 넘어서서 여기쯤에 PJ가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원의 중심을 O라고 부르다면 각 PI, OPJ는 n분의 2파이에다가 J-I가 될 수도 있고, 또는 2파이에서 그걸 빼서 여기쯤에 만약에 있다면 이쪽으로 각을 말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쪽으로 말해야 되잖아요. 2파이에서 n분의 2파이 J-I 이렇게 각이 형성될 거다. 그렇죠? 그렇다면 자, 이렇게 각이 형성돼서 그 각이 얘라면, 또는 얘라면 이 중심각은 그것의 절반이죠. 요것의 제일 중간이거나 요것의 절반이죠. 그래서 중심각은 원주각이죠. 원주각은 n분의 파이 J-I 또는 여기 2로 나눠서 파이 마이너스 n분의 파이 J-I가 되겠죠. 원주각은 그렇다. 원주각 얘기했냐면 얘가 반지름이 1이잖아요. 그래서 사인 법칙 쓰려고 합니다. 그럼 사인 법칙으로 마무리합니다. 사인은 여기다가 사인을 붙이나 여기다 사인을 붙이나 사인의 값은 똑같아요. 합이 파이가 되니까. 그래서 사인 n분의 파이 J-I 분의 PIPJ의 길이는 2R이다.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그래서 결론 PIPJ는 2 사인 n분의 파이 J-I다. 이렇게 하면 1번이 되겠습니다. 2번은 ln을 먼저 구해보면요. ln은 P1, P2, P1, P3, 즉 P1점을 가지고 여기저기 선분을 잇는 거죠. 그림에서 뭐 살짝 그려보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P1 요렇게 P1에서 다른 꼭지점들을 쭈르륵 이어서 선분의 길이의 합의 평균을 구한 거예요. 요렇게 되겠죠. P1, Pn에 여기에 전체의 개수는 n-1개죠. 그쵸? 근데 여러분 P1에서 막 선분을 날려서 그 길이의 평균을 구한 것이나 P2에서 구한 것도 똑같겠죠. 요렇게 P2, P1, P2, P3, P2, P4 이렇게 막 날아가도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계속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이렇게 P3, P1, P3, P2
이렇게 계산을 해도 역시 같은 거죠. 이해 가셨어요? 요렇게 막 날려도 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날려서 그것의 평균을 내도. 그러니 이렇게 계속하다 보면 이 L에는 결국 n-1개 있는 Pn, P1, Pn, P2 요렇게 가서 Pn, Pn-1까지 합을 구한 거랑 얘네들은 전부 다 똑같은 거죠. 그럼 얘네를 몽땅 다 왼쪽 딱 더해보는데 보세요. 여기가 P1, P2, P3 쭈르륵 해서 Pn까지 있으니까 전체의 개수는 n개죠. 자, 그러면 전부 다 싹 더하면 n, ln은 오른쪽에 n-1이 있고 여기 있는 애들을 쭉 더할 건데요. 자, 여기 개념을 하나 보세요. 자, 설명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다 쓸까요? 아까 설명드렸던 거예요. 남자 5명의 무게의 평균이 70이었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는 남자 X1, 2, 3, 4, 5 해서 5로 나눠서 70이었으니까 얘 올려주면 남자 5명의 무게의 합은 70 곱하기 55죠. 자, 개념을 보세요. 평균에다가 전체 개수를 곱해주면 되는 거죠. 그게 여기에 무슨 상관이냐면 이거 다 더하면 보세요. P1, P2가 여기 있지만 여기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전체가 똑같은 애들이 P1, Pn도 여기 있거든요. 똑같은 애들이 2번씩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쟤는 선분의 길이의 총합이 2번씩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선분의 길이의 총합은 여기 남자 몸무게의 총합은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해줘야 되죠. 근데 평균이 mn이었잖아요. 거기다가 총 개수를 곱해주면 되죠. 그런데 총 개수는 이 선분의 길이의 개수는요.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1부터 n개 중에서 2개를 선택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 문제를 정리한 거죠. 얘는 더 정리하면 2분의 n-1이죠. 자, 들어가서 정리를 하면 n, ln은 n-1 여기에 mn 2분의 n, n-1 그리고 2 있죠. 얘가 날아가고 쟤가 날아가고 얘가 1이 날아가면 결국 ln은 mn하고 같다. 여기 아이디어 잘 기억해 두세요. 이렇게 해서 2번을 마치겠습니다. 3번은 mn을 구하라고 했는데 mn은 아까 ln이었다고 했고요. ln은 n분의 1하고 저기 문제 1번의 거 한번 다시 보실까요? pi, pj는 2 sin n분의 파이 j-i였죠. 근데 여기서요. 요 길이들을 이제 쭉 P1, P2 뭐 이렇게 P1, P3 이렇게 P1, P4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 자체가 1, 2, 3, 4 이렇게 들어가고 P1, Pn까지 들어가면 요 길이 여기 마지막은 n-1이 들어가겠죠. 이거 싹 더하면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되죠.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 sin n분의 k에 얘가 1, 2, 3, 4에서 n-1까지 변하니까 k라는 일반항으로 이렇게 쓰기로 해요. 자, 1녀석의 극한을 구하라고 했으면 여기다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를 붙여서 여러분 미적분의 급수를 정적분으로 고치는 단원 있죠. 그 단원 여기에 들어가려고 해요. 보세요. 그러면 자, 여기의 극한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1분의 n 곱하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n분의 1 시그마 k는 1부터 n-1까지 2 sin n분의 k 파이가 됐고요. 요거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가르치는 선생님한테 배우실 건데 요거 n분의 k 파이를 x라고 보통 나와서 적분으로 바꾸죠. 그러면 지금부터 바꿔 보겠습니다. 얘는 극한 1이니까 그냥 1으로 치워버리고 자, 인테그랄 k에 1 넣으면 아래 끝이 0이고요. k에 n-1 넣으면 위 끝은 파이죠. 그리고 여기 식에서 n분의 파이가 dx니까 여기 n분의 1은 파이
파이분의 1 하면 되죠? 그래서 파이분의 1 하고 저게 dx가 됐고 남은 건 2 sin x만 이렇게 남았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자, 그러면 숫자 2도 꺼내놓고 나면 파이분의 2 하고 사인은 적분하면 마이너스 코사인 x인가요? 0부터 파이까지. 그렇다면 파이분의 2 하고 마이너스 파이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파이 넣고 0 넣고 하면 정답이 2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4가 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4번은 정이행각형이라고 했어요. 정이행각형. 자, 정이행각형이면 이렇게 되네요. 요게 정이행각형이니까 뭐 그림을 그려보면 요렇게 도형이 있을 거예요. 요렇게 있을 건데, 요렇게 있을 건데, 이런 형식으로 있을 건데, 요렇게 있을 거예요. 이렇게 있을 건데, 제가 P1, P2, P3, P4 요렇게 점들의 이름이 붙여질 거고, P5 이렇게 했어요. 홀수 번째 꼭지점은 검은색으로. 제가 검은색이 없으니까 그냥 요걸로 이렇게 할게요. 홀수 번째 꼭지점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검은색이 없으니까. 짝수 번째 꼭지점은 흰색으로. 여러분, 죄송, 흰색이 없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요렇게. 흰색은 아니지만 요렇게. 자, 이렇게 해서 칠하겠다. 서로 같은 꼭지점을 잇는 선분의 개수와 서로 다른 꼭지점을 잇는 선분의 개수를 구해라. 전체 총 개수는 ENCE가 전체 총 개수죠? 전체 개수다. 그런데 같은 색깔로 서로 같은 두 꼭지점을 잇는 거는 여기 홀수끼리만 이으면 되죠. 근데 홀수가 n개 있고 그 중에 2개 이으면 되겠고 짝수끼리만 이을 때도 n개 있고 2개 이으면 되겠죠. 이게 E 곱하기 NCE가 같은 색깔의 꼭지점을 잇는 선분의 개수가 되겠고요. 자, 다른 색깔을 잇는 거는 홀수 중에 하나 고르고 짝수 중에 하나 고르니까 홀수가 n개 있으니까 n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고 짝수도 짝수 n개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서로 다른 색깔은 n제곱개다. 그쵸? 자, 이러면 4번이 맞춰지겠습니다. 서로 같은 색의 개수, 서로 다른 색의 개수. 자, 그럼 마지막으로 5번을 가겠습니다. 자, 5번 시작. 자, 문제를 보시면 정이행각형에서 서로 같은 색의 두 꼭지점을 잇는 선분의 길이의 평균이라고 했는데요. 같은 색을 잇는 평균. 그럼 개수가 아까 뭐였냐면 NCE가 2개 있었죠. 근데 정이행각형에서 서로 같은 색을 잇는다는 건 뭐 그림으로 살짝 그려보자면 뭐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까만 점만 이렇게 이어보면 이렇게 되면 까만 점만 이어보면 이 까만 점만 모아보면 정N각형이죠. 이게 없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정N각형이니까 그 정N각형의 선분의 길이의 합은 평균에다가 NC가 되겠습니다. 아까 남자 얘기 기억나세요? 평균에다가 개수를 곱하면 전체의 합이 된다고 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짝수점만 있는 것도 NC 곱하기 M의 MN 이렇게 되겠죠. 이게 문제의 FN이 되겠습니다. 자, 나눌 거 나누고 계산해 보면 MN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아까 계산을 했던 것처럼 이제 MN이 되겠어요. 그래서 4번에서 풀었던 MN의 극한이, 리미트 MN의 극한이 파이분의 4였죠? 그래서 FN의 극한도 파이분의 4다. 이렇게 하면 답이 하나 나왔고, 자, FN 극한 구했고요. 이제 GN의 극한을 구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아까 EN각형에서의 모든 선분의 길이의 평균을 구하는 걸 MEN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런데 얘는 개수가 ENC이고 아까 보세요. 같은 색끼리 연결한 녀석의 평균은 J인데 그렇다면 같은 색끼리 연결한 선분의 길이의 합은 FN에다가 개수인 NC가 2개 있었죠. 그리고 서로 다른
서로 다른 색깔의 꼭지점은 n제곱계가 있고 그것의 평균이 gn이겠죠. 이해 가셨어요? 여기 얘기들이? 합을 구할 때는 평균에다가 그것의 개수를 곱하면 된다. 한 번 더 다시 설명할까요? 보세요. 남자 4명이 있는데 그 4명의 몸무게의 평균이 만약에 70이었다. 그러면 4명의 몸무게 합은 곱하면 된다. 280kg가 4명의 몸무게 합이다. 오케이? 그럼 평균하고 전체 명수 곱해주면 전체의 합이다. 이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기에 극한을 빵 하고 때려보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갑니다. 극한을 지금부터 여기다가 전부 다 때리겠습니다. 그러면 m2에는 뭐든 극한값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파이분의 4고요. 저 녀석은 여기 있는 부분은 2차식이에요. 분모 분자가 2차식이죠. 그래서 2분의 n 빼기 1, 2n 빼기 1 나누기 2고 리미트 fn 여기도 리미트 이렇게 있죠. 그럼 여기가 날라가면 2분의 1이죠. 제가 2분의 1의 fn의 극한이니까 파이분의 4다. 한편 이쪽 부분 계산을 하시면 이쪽 부분의 극한을 계산하시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얘 분모가 2하고 2n-1이고요. 여기 n제곱이죠. 그리고 리미트 gn이 있어요. 근데 여기가 날라가면 역시 2분의 1이죠. 그쵸? 그러면 총정리해보면 파이분의 4는 여기가 파이분의 2고요. 여기가 파이분의 2인가요? 그리고 더하기 2분의 1의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gn이다. 넘어가면 파이분의 2고 gn의 극한은 역시 파이분의 4인가요? 자, 마무리 계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넘어가면 파이분의 2는 2분의 1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갔을 때 gn이니까 올라가면 gn의 극한값도 역시 파이분의 4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네요. 자, 문함수가 되게 많은 게 홍대 문제의 특징인데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1, 2, 3, 4번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자, 문제 많다고 힘들어하지 마시고 홍대 시험 잘 치르시고 이 강의 영상 듣는 분들은 전부 다 성공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치겠습니다.